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것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감 시리즈의 18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40번 문항을 들어가 볼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게 되면 총 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먼저 40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제 읽기 전에 이런 그림 보면 어때요? 처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펜을 잡고 풀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번 시간 이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아래 그림은 삼상 삼선식 배전선로이며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0.5옴 per 킬로미터이다. 삼상 삼선식이고 그리고 전선 하나의 저항은 즉 한 선의 저항은 0.5옴 즉 킬로미터당 0.5옴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 급전선의 전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선로 손실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급전선의 전류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급전선 어디 있습니까? 급전선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급전선. 자, 저 급전선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보게 되면 여러분 전류가 여기가 송전점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KCL 즉 키르요프 제1법칙에 의해서 일부는 이쪽으로, 일부는 이쪽으로, 일부는 이쪽으로 나눠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현을 해보자면 급전선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흐르는 전류, 이곳에 흐르는 전류, 이곳에 흐르는 전류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다. 그쵸? 왜냐하면 들어온 것이 세 개로 나뉜다면서요. 그러면 I는 A에 흐르는 전류로 하여 IA라고 저는 써볼게요. 그 더하기 B에 흐르는 전류로 하여 IP 더하기 C에 흐르는 전류로 하여 I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10A, 20A, 20A 있으니까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살짝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률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률값을 고려해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누고 그것을 각각 합성한 다음에 최종값을 구해야 이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역률값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덧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전류 I를 구할 때는요. 전류 I를 구할 때 자, 복소수 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즉 유효와 무효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식 코사인 세타 자 다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로 한 이유는 뭘까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근데 왜 마이너스로 했을까요? 자, 이 마이너스로 한 이유는 보통 전류는 지상 전류입니다. 지상 전류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상이면 플러스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보통의 부하는 마이너스, 즉 지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각각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해서 더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죠. IA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IA의 전류값은 10이에요. 그리고 코사인 값 적용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1이래요. 이 값이 1이구나. 그럼 1 마이너스 여러분 코사인이 1이란 얘기는 사인은 무슨 값이다? 사인은 0이란 얘기죠. 자, 그다음 더하기 IB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IB는 20에다가 코사인이 0.8이래요. 그럼 0.8 마이너스 J의 0.6이 되죠. 자, 사인이 0.6이 되는 이유는 코사인이 0.8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더해볼게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곳에다가 해보면 자, 20은 그대로 옵니다. 자, 여기 하는 겁니다. 자, IC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0.9래요. 0.9 마이너스 J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런 식으로 사인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식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하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값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우리가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사인 값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은
자, 사인의 제곱은 자, C 코사인 넘겨볼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사인을 풀어보면 루트를 씌워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형태로 우리가 코사인 값이 정해졌을 때 사인 값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값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계산을 하면 44 마이너스 J에 20.72가 나와요. 20.72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44 마이너스 J의 20.72. 자, 이것을 크기 값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크기로 바꾸려면 절대값 표시를 해주고 루트에서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4의 제곱 더하기 20.72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48.63이 나오더라고요. 48.63 암페어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급전선의 전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48.63 암페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곳에 48.63 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번 문제는 다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마이너스인데 왜 여기 플러스로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크기를 구할 때는 각각 요거 실수부 가져와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자체를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크기를 구할 때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플러스 값 나와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8.63이라는 1번 내용을 함께 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전체 선로 손실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 한번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전체 선로 손실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전체 선로 손실이라는 것은 이 선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손실값을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손실은 기본적으로 공식이 PL은 3상이니까 3I 제곱에 R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이거를 각각 구간별로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급전선 쪽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즉 선로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선로 손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주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급전선이 이렇게 쭉 와서 B라는 부하에게 전달을 해주고 여기서 A로 뻗어나가고 여기서 B로 뻗어나가는 거죠. 즉 선로 손실은 한 곳, 두 곳, 세 곳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 둘, 셋, 네 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이에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뽑아내는 거는 그냥 부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직접적인 무슨 선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경로를 보게 되면 급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분기를 해서 A 부하로 가고 C 부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 공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PL은 자, 전체 전력 손실,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자, PL은 3 곱하기 저는 급전선부터 해볼게요. 급전선. 그러면 급전선에서 전류값이 48.6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8.63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저항값은 어떻게 써야 되죠? 킬로미터당 0.5니까 여기는 지금 3.6km잖아요. 그러면 저항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3.6하고 요거 곱하면 킬로 사라지고 5만 남게 되죠. 그래서 킬로미터당 0.5니까 단순하게 0.5 곱하기 3.6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0.5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더하기로 아래쪽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A부터 한번 해보죠. 자, A 쪽으로 갈 때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3 곱하기 자, A에서의 전류값은 10A예요.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자, 이번에는 1km예요. 근데 킬로미터당 0.5ohm이라면서요. 그러면 두 개 역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 곱하기 0.5 하면 그냥 0.5죠. 그래서 1 곱하기 0.5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또 더해야죠. 우리는 세 개를 다 합산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C 쪽으로 가는 거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3 곱하기 자, C는 20A예요. 자, 20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km니까 이번엔 2를 곱하는 겁니다. 2 곱하기 0.5 하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자, 여러분 구간을 제가 다시 한번 나눠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 구간을 여기,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여기, 이 구간을 여기에 전력 손실이라고, 다시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왔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14,120 14,120.34W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전체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14,120.34W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전선의 전류와 전체 선로 손실을 여러분과 함께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떠셨나요? 막상 풀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딱 여기까지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복습하실 때 해설의 도움 없이, 영상의 도움 없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손실이 여기 급전선 하나, 그 다음에 A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 이 세 군데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KCL을 이거 1번 할 때 KCL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이 전류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유효와 무효를 나눠서 전체를 구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40번은 이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는 4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41번 보겠습니다.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조건을 보게 되면 변류비가 5분의 40이고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2A라고 합니다. 자, CT가 어떻게 결선이 되어 있나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딱 한 가지만 파악을 하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결선인가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을 가동 결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차동 결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은 차동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 위쪽 부분과 아래쪽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아래쪽에서 윗부분 서로 크로스되는 형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결선을 차동 결선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니까 차동 결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구나. 그럼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가동 공식. 자, 가동 결선 어떻게 되나 봅시다. 가동 결선에서 I1, 즉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2차 측에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CTB를 곱하면 끝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I2라고 하는 것은 I1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돼요? CTB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차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차동, 우리가 알아볼 차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I1을 구할 때는요, I2에다가 CTB를 똑같이 곱해요. 자, CTB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면 적절한 공식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역시 같은 맥락으로 I2를 구한다면 이항 정리만 하면 되죠. 자, I1에다가 곱하기 CTB 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결선 어떤 결선이라 그랬죠? 이 결선, 이것은 가동이다 차동이다? 일단 차동이다. 자, 그럼 차동을 봐야 되겠죠. 자, 차동을 볼 거고, 그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1차 측 전류니까 이 공식을 보면 되겠구나. 그럼 이대로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1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곳에 흐르는 게 I1이잖아요. 자, 1차 측에 흐르는 게 I1이에요. 자, I1. 그 다음에 이곳 2차 측에 흐르는 게 I2. 이 변류비는 5분의 4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1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죠. 자, I1은 자, I2는 어떻게 되죠? 이곳에 있는 것이 전류계잖아요.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곧 2차 측 전류고, 이것이 I2, 그 I2가 지금 2A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I2 값은, 이 값은 2A라고 알려준 거구나. 자, 이 써주고, 그 다음에 CTB가 어떻게 됐죠? CTB, 즉 변류비죠. 변류비는 5분의 4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40 써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되네요. 루트 3분의 1.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9.24가 나옵니다. 9.24
암페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I2는 문제에서 2암페어라고 알려줬고 I1은 구해 보니까 9.224 암페어가 도출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것이 가동 접속이냐 차동 접속이냐에 따라서 공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차동이냐 가동이냐가 결정되면 문제에서 1차 측에 흐르는 것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건지를 판단해서 문제 풀이해 주시면 되고요. 변류비와 전류계 전류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기 시리즈 이것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감 18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 전에는 다소 헷갈리거나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정작 한번 풀어보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문제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 모르거나 틀렸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틀려보고 시험장 가서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알아보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